이런 질문 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용신 격국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면 왜 필요 없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명리학의 전통에서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용신 격국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신이라는 게 이게 사주 전통, 명리학 전통에서 나오는 거는 궁통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궁통보감. 이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있고, 이 아류의 책들이 많습니다. 용신이라는 거는 한난조섭을 이제 채워주는 걸 사주에서는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거는 차갑다는 거죠. 차가우면은 따뜻하게 해주고, 난 따뜻하면은 차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는 말랐다는 거거든요. 마르면 습하게 해주고, 습했으면 마르게 해주고, 이게 용신이고, 이런 글자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가 이렇게 될 때 이걸 채우는 걸 용신이라고. 이게 1번 용신이고, 2번 용신은 이제 통관이라고 해가지고 통관 용신이라고 하는데, 뭔가 고립된 형태가 있어요. 고립된 형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데 뭔가 회전이, 그러니까 순환이 없을 것 같은 이런 거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운이 대발한다, 운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 움직이지 않던 사주가 움직이게 된다는 개념이 용신이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다? 움직이는 건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액션이다. 액션을 일으키면 어떻다? 좋다. 이런 개념이에요. 요 개념은 같죠, 그죠? 요 개념은 같습니다. 이게 용신의 개념입니다. 궁통보감에서 시작됐다. 용신이. 격국의 시작은 이제 사주라는 게 4천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삼황오제.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전설의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조선 당군의 나라처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있고, 하은주 다음에 춘추전국 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였고, 이제 한나라, 위초 오고, 위진 남북쪽, 당 5대 19? 5대 19개요. 5대 19. 그 다음에 송나라죠. 송나라. 그죠? 아마 이럴 거예요. 흐름 자체가 아마 이럴 겁니다. 사주명리학이라는 건, 사주명리학과 주역이나 이런 거는 이때 이미 있었고, 주역. 그 다음에 납음사주, 그 다음에 일반 지금 우리 하는 사주, 납음은 기곡자, 그 다음에 일반 사주는 사주 강의 들어보면 있어요. 낙록자. 사주가 이때 있었고요. 요때 있었고, 이거를 이제 수당 요때쯤 이 시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시기에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진단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허중은 귀곡자의 납음사주를 가지고 당사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당사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주라는 거는 이제 년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년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방식. 그리고 서자평은 격을 만들고, 이게 720가지 정도로 사람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허중은 당사주고, 서자평은 사주명리학인데,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면은 일간을 중심으로 만든 사주를 본다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당사주나 이게 납음사주는
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거든요.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니까 자평 명리학 자체를 서자평이 일간으로 보는 사주를 서자평이 만든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는 이미 낙록자가 사천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를 싹 정리하신 분은 누구다? 진단이라는 분이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천도로 대표되는 주역 정리. 그 다음에 이분이 마이상법, 관상학의 구할은 마이상법입니다. 10%는 뭐다? 10%는 달마상법입니다. 마이상법을 대부분 마이상법 보죠. 모든 상법은 마이상법 기준인데 마이 선생의 상법인데 이거를 진단 선생님이 배워서 책을 쓴 거예요. 마이상법 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명리학, 우리가 지금 하는 사주명리학, 이것도 이분이 정리하셨어요.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역학적 지식들을 이분이 싹 다 정리하셨어요. 진단 선생님 이름이 뭐다? 배군 선생, 그 다음에 희이 선생. 그러니까 이분이 싹 정리한 거예요. 이분이 책 중에는 뭐냐면 성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대만의 심리사주, 이 책을 보고 심리사주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한 거예요. 서자평은 이제 자평 진전, 이게 격국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평진전, 적천수, 이것도 격국책이에요. 적천수는 지금 누가 썼는지 아마 모른다고 돼 있을 거고, 자평진전은 서자평이 썼고, 이 자식들이 관련 책을 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보면 둘이 부딪혀요. 이게 부딪힌다.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습니다.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이 격국이라는 720가지로 공식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공식 같은 걸. 서자평은 그냥 공식을 만든 사람이다. 격국이라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후대에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저게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 책하고 제가 알려드린 거 가지고 정통명리학을 배우시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상태에서 그냥 사주를 딱 보면, 야, 머성격은, 정관격은 이렇게 살아. 정제격은 이렇게 살아. 이게 훨씬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공식이 있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때 그러면 서자평이 이걸 만들었느냐? 왜 서자평이 만들었느냐? 이때가 이제 송나라 이후가 뭐냐면, 이제 제대로 국가가 승립. 그전에는 어떠냐면, 계속 아까 제가 쫙 적었잖아요. 있었다가 없어지고, 계속 전쟁하고 있고, 물론 진시황이 통일했지만 체제 자체가, 백성들은 아직 통일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도 갈라졌다가 붙이고, 물론 송나라 이후에도 이제 뭐 금나라도 있고 막 여러 나라 있었지만, 제대로 국가가 성립되니까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양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비층, 천민층이 있겠죠. 천민층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계층이 생기면서 뭐가 되더라? 유지가 돼요, 유지. 신분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유지가 되니까, 그전에는 무슨 띠로 태어난 게 중요했다고요. 무슨 띠는 어떻게 살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가문, 부모, 이런 게 중요해지니까, 뭐더라? 이제 일간으로 사주를 보는 명리학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전엔 나붐으로 봤는데, 연으로 봤는데, 일간으로 보는 게 중요해지는 것이고, 일간으로 보는 게 중요해지니까, 이제, 일간으로 보는, 일반 우리가 아는 정통 사주명리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720가지로 나눠놓은 이 공식표를, 자평진전이라는 공식표를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이름도 자평명리학이고,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720까지는 지금, 이때는 이제 어떠냐면, 인구가 적었어요, 인구가. 그래서 720까지만 봐도,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게 사네.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720가지로 사람을 나누면 어떠냐면은, 야, 똑같은 격인데, 똑같은 격인데, 100명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100명이. 그렇게 된 거죠. 이젠 인구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720까지 못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51만 8,400까지도, 51만 8,400까지도 더 확장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격국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용신이 필요 없다는 게, 용신의 개념도 사실은 이제 아까 궁통보관을 말씀드렸지만, 용신을 지금, 잠시만요. 용신을 볼 때, 그러니까 용신을 정할 때, 대부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이 용신의 중심을 월지로 잡아요. 이게 뭐다? 격국으로 잡는 거예요, 격국으로. 그러니까, 격국으로, 그러니까 이 월지로 격국을 잡아놓고 이 월지에 좋은 글자 용신이 오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월지는 뭐다? 길어봐야 40대 이전이다. 나이가 40대잖아, 40대. 그죠? 옛날에는 30대였고 월지까지면. 그 이유는 못 본다는 거죠. 용신으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나이도 제한. 격국은 뭐다? 인구수 제한, 경쟁의 제한,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볼 필요 없다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맞다는 거예요. 10명에 1명, 100명에 1명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용신격국으로 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더 원초적인 걸 봐야 된다. 정통적인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다 따로따로 하나 담은 거. 그게 뭐다? 음양, 오행, 간지, 십신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따로 볼 수 있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격국 공부하면 사주를 대단히 되게 깊게 공부한 것 같지만 걔들 겨우 720까지 공부한 거예요. 720까지. 음양, 오행, 간지, 십신 해가지고 조합해보세요. 몇 가지 나오는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예. 격국은 이게 뭐 애들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유치원생 보는 거야, 유치원생 보는 거. 저거가 뭔 사주를 봐. 그래서 되는 거죠. 격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MBTI, 이게 16가지로 사람을 나누는데, 되게 웃긴 게 16가지로 사람을 나눠놓고는, 예, 나눠놓고는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32가지로 나누고요. 예, 해가지고 또 나눠 나갑니다. 막 나눠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사실 MBTI 이런 것도 이제 일하다 보면 720까지가 될 거예요 아마. 공식이라는 거, 공식. 그런데 실제로 어떻다? 특정 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얘도 모르는 거고, 격국도 모르는 거예요. 격국으로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 격국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원샤동키를 보고 격국 포기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렇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격국용신 일반 명리학과 12운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렇습니다.